세상은 가시성, 볼륨, 속도를 요구하는데 그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특정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게으르거나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의 세계가 외부 세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생을 천천히 살아갑니다. 이들은 직관적인 내향형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희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의 속삭임, 일상생활 뒤에 깜빡이는 그림자, 무의식의 신비한 끌림이 방해가 아니라 본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칼융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짊어진 정신적 짐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직관적 내향형을 의식적 질서와 무의식적 혼돈의 경계에 가까이 사는 자로 봤습니다. 외향적인 유형들이 세상으로 다리를 놓는 반면 직관적 내향형은 안으로의 복도를 만들며 논리와 표면 현실을 초월하는 내면의 비전의 층을 탐색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무게를 느낍니다. 가능성을 예지하고 말하지 않은 긴장을 감지하며 신비를 향해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성은 고정되지 않으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란과 분리감, 절망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추락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융의 경고는 그들의 여정을 단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빛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적인 책임을 일깨워 그 빛을 그늘지게 하는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융에게 있어 모든 심리 유형은 그 축복과 몰락의 씨앗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직관적 내향형은 강력한 심리적 에너지를 지닌 원형, 이미지, 상징, 신화에 매혹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이디어와 내면의 인상에 빠져 실제 세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융은 그들의 직관의 재능이 아니라 내면 세계만으로 충분하다는 매력적인 착각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혼의 신성한 공간으로 고귀하게 물러서는 행위가 시작되면서도 결국 고립, 소외, 무의식적 팽창, 즉 자신이 느끼는 것 때문에 비밀리에 우월하다는 믿음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내향형은 직관이 진리가 아니라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임을 잊을 위험이 있습니다. 직관은 의미를 가리키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는 아닙니다. 융은 많은 강의에서 직관적인 내향성이 현실과의 접촉을 잃기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신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 구조가 약하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자아 감각이 파괴되었을 때 그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 사람이 미래, 숨겨진 가능성, 심오한 내적 변화를 그렇게 깊이 몰두하게 되어 평범한 삶에 자신을 뿌리두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거나 물리적 과업을 피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들의 내적 발견의 광대함에 비하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통합을 요구하지 탈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꿈, 증상, 그리고 동시성을 통해 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은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대화 요청입니다. 직관적인 내향성이란 잠재적으로 신비가, 예술가,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기 기만의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단순한 지혜의 보물창고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은 또한 본능, 콤플렉스, 그림자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직관적인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 의식적인 판단력을 개발하지 않고 상상의 영역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그림자의 소나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 투영되는 심리에 거부되거나 발전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적을 보게 되거나 신령적 우월성의 비밀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계속해서 오해받는 천재로서의 환상 속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융은 자아실현, 즉 통합된 전체적 인격체가 되는 과정은 그림자와의 대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관적인 내향성에게 이 대면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능은 무의식과 매우 연결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의 꿈은 더 선명할 수 있고 그들의 비전은 더 극적이며 그들의 투영은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조, 규율, 공동체와 함께 자신을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그들이 가장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 삼켜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융의 경고는 판단이 아니라 깊이와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통찰력이 깊을수록 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더 커진다. 융은 많은 직관적인 내향형 사람들이 철수를 변형으로 혼동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마찰 없이는 그 경험들이 시험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남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부 경험을 영적 깨달음으로 오해한다. 고독은 신성할 수 있지만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특히 방치, 유기, 오해받음과 관련된 상처가 내향형 사람을 더 깊이 내면의 성소로 몰아넣을 때 더욱 그러하다. 치유 대신에 그들은 고통에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고통을 강화한다. 그들은 상처받은 아이의 영적인 버전으로 끊임없이 구원을 꿈꾸지만 결코 그것을 체현하지 못한다. 융의 어두운 경고의 또 다른 부분은 심리적 팽창의 위험이다. 이것은 자아가 예언자, 영웅, 구원자 혹은 아웃사이드 같은 원형과 동일시되며 스스로를 신성한 진리의 그릇으로 보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무의식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인 내향형 사람은 특히 여기에 취약하다. 그들은 꿈이나 싱크로니시티를 자아를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부추기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원형을 자신을 통과하는 집단 무의식의 힘으로 인식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위대함의 반영으로 가정한다. 이 인플레이션은 개인이 일반적인 삶과의 접촉을 잃고 비판에 저항하며 자신을 거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심적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 위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융은 상징적 태도를 통해 반대편을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인 초월 기능을 육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직관적인 내향성 사람에게 이는 비전과 평범함, 영원함과 일시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별을 꿈꾸면서도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월 기능은 전통적인 의미의 균형이 아닙니다. 이는 깊이에 관한 것이며 하나의 그릇 안에 대립되는 진실들을 담아내면서도 부서지지 않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직관적인 내향성이 가진 영적 과업으로 자신을 태우지도 다른 사람을 태우지도 않으면서 내면의 불을 담고 지키는 그릇이자 감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직관적인 내향성을 운명 지워진 존재로 보지 않았으며 심오한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통찰력, 변형, 치유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의 많은 신비가, 예술가, 예언자들이 직관적인 내향성이었습니다. 현자, 예술가, 심리학자들은 이 원형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이 약한 이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직관적인 내성가는 인내, 분별력,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그들은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전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길에 종종 따라오는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외로움이 쓴맛이나 자기애로 굳어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림자를 적으로 여겨 물리쳐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스승으로 삼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융의 심리학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신을 각각의 필요와 위험이 따르는 에너지에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직관적인 내성가는 외향적인 감각자보다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각각은 인간 발전의 총체성 속에서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외향성, 실용성,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직관적인 내성가는 지배적인 문화에서 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들의 내적 위기는 종종 심각해질 때까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울증, 해리, 영적 우회, 심지어 정신병적 붕괴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그들의 개별화 과정에서 지원받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융의 경고는 위장된 축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직관적인 내성가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숨는 것을 멈추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직관을 확신으로, 통찰을 정체성으로, 고독을 우월감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한 초대는 그들 자신의 깊이를 최종 목적지가 아닌 출발점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과제는 내면의 비전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세상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해 융은 직관적인 내향이니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 무의식의 광대한 풍경과 맞닿는 원형의 문턱에 가장 가깝다고 믿었다. 이 위치는 깊은 통찰력을 주지만 매우 깊은 겸손을 요구한다. 직관이 의식적 성찰 없이 신뢰될 때 그것은 분별 없이 확신에 젖어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그들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그들의 정신에 자리 잡은 원형에 부풀려진 메아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믿지만 그 부름을 하는 것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을 잊는다. 융은 자주 자신을 넘어선 것, 신성하거나 두려운 것과 만나는 신비로운 느낌에 대해 언급했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그 어떤 유형보다도 이러한 만남에 더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이 계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융은 원형적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것들은 정신의 원초적인 힘으로 깨우침을 주는 것만큼이나 소유할 수도 있다. 자신의 꿈을 의심 없이 따르기 시작하고 모든 동시성을 신성한 승인으로 해석하며 자신이 숨겨진 진실에 특별히 조율되어 있다고 믿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원형에 사로잡힐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예언, 상징적 해석, 혹은 형이상학적 시스템에 집착하여 일상적 관심사를 잃어버리는 직관적인 내향적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 청구서는 미납 상태가 되고 우정은 쇠퇴하며 책임은 내면 탐구라는 이름으로 무시된다. 그러나 융은 통합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된다고 말할 것이다. 자아의식의 렌즈로 검토되지 않은 무의식적 물질은 그림자에서 삶을 이끌기 시작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인도받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검토되지 않은 콤플렉스, 치유되지 않은 상처, 혹은 영적 운명으로 위장한 과장된 투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직관에 대한 반대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심리적 발전을 통해 그 직관을 정화하라는 요청이다. 융은 자 중심의 의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 즉 정신의 총체성에 굴복해야 한다고 했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종종 자아 발전의 길고 고된 과정을 피하고 즉시 신성과의 합일에 도달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합일이 진정한 것이 되려면 그림자와의 대면, 개인적 한계, 윤리적 딜레마와 맞서는 과정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상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융의 개념인 개성화를 고려해보자. 이것은 흔히 말하는 영적 깨달음이나 개인적 성장과는 다르다. 개성화는 정신의 근본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재구성이다.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꿈과의 만남, 소중히 여겼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의심의 순간들, 그리고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하는 긴 고독의 과정을 포함한다. 직관적인 내향인에게 개성화는 추상 속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이 발견한 진리를 높은 선언이 아닌 겸손한 행동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꿈을 그리워하며 아침을 준비하는 것, 미지의 끌림을 느끼면서도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그것은 그 신비를 사는 것이지 그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융의 엄중한 경고는 직관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내향인은 종종 그들이 노출된 힘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신화적 의미에서 그들은 아직 도덕적 훈련이나 정신적 기반으로 강화되지 않은 날개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나는 이카로스와 같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원형과 자아, 비전과 환상, 소명과 충동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는 드문 용기를 길러야 한다. 그것을 무효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제하는 방식으로. 가장 교활한 위험 중 하나는 자아의 영적화라고 융은 언급했다. 자아가 초월적 이미지, 예언자, 치유자, 노련한 영혼과 동일시되면 통합이 아닌 지배를 추구하게 된다.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고립, 오만, 회피를 정당화한다. 직관이 강한 내향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고난보다 위에 있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눈먼 양들의 세상 속에서 영적 권위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태도가 영적 성숙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변장한 그림자다. 융에게 있어서 영적인 깊이의 진정한 시험은 환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윤리적 참여였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신비를 대할 때 겸손한가, 피드백을 수용하는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섬기는가. 직관적인 내향인은 그들의 내면 여정으로부터 구루가 아니라 하인으로 돌아와야 한다. 시면을 보고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택한 사람으로. 무의식을 만나는 목적은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 다리는 선택, 규율, 관계, 그리고 일상적 용기의 행위로 만들어진다. 융은 직관적인 내향인을 모든 방향에서 가능성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부담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안정된 것은 없다. 내향인은 내면의 잠재력에 의해 마비될 수 있으며 어떠한 길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100가지 다른 길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할지 모른다. 융은 영혼이 끝없는 확장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구현을 통해 성장한다고 가르쳤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 희생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재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원형은 잡다하게 손을 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며 헌신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융이 설명한 위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관계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관계이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그들의 우월함을 반영할 거울이 아닌 마찰과 근거, 현실을 제공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친구들, 멘토들, 치료사들,
심지어 비평가들까지. 이들은 내면 세계가 자기 강화적인 환상의 전당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울이다. 둘째, 일이다. 단순히 정신적인 일이 아니라 신체적이고 창의적이며 관계적인 노동이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자신의 비전을 삶의 토양에 심어야 한다. 그들은 책을 쓰고 집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수업을 가르치고 정원을 가꿔야 한다. 이렇게 해야 추상적인 통찰력이 체화된 지혜로 변화한다. 셋째, 의례. 융은 상징의 변형적 힘을 믿었고 의례는 상징을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보았다. 직관적인 내향형에게 의미가 담긴 일상적인 행위. 예를 들어 초를 켜거나 일기를 쓰고 기도를 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선택적 사치가 아니다. 그것들은 심리적 발판이다. 그것들은 내면 세계를 일관되게 유지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심리적 재료들은 혼란스러워지고 자아의 과도한 내용을 쏟아부어 혼란스럽게 만든다. 내향형은 내적인 연금술사처럼 되어야 한다. 꿈을 해석만으로가 아닌 리듬, 주의, 경외를 통해 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작업. 이것은 유행이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무시하고자 하는 심리의 일부와 평생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직관적인 내향형에게 그림자는 질투, 판단, 자만심 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우월한 복잡성, 영적 우회, 미묘한 조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융은 그림자 작업이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직관적인 내향형은 덜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이고 역설적으로 더 신성해진다. 융심리학은 궁극적으로 희망의 심리학이지만 쉬운 해답의 심리학은 아닙니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자신의 재능에서 멀어지라는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재능으로 들어가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말고 깊어져야 하며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의식을 깨우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알려지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밝힐 때, 우리가 영혼의 동굴에 의식의 빛을 가져올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대조적인 것들을 통합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을 속삭이는 신성한 중심이 되는 자아의 그릇이 됩니다. 직관적인 내향인의 여정은 신비가가 장인이 되는 여정이며 꿈꾸는 자가 건설자가 되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보고 도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징과 이야기를 살아있는 불꽃처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의해 배워지도록 자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느린 육체적 체험의 작업을 거부하는 직관적인 내향성 인물은 뿌리가 없는 넓은 가지를 가진 나무와 같다. 융은 이러한 종류의 팽창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는 비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 없는 비전이 정신적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신이 원형적 재료로 넘쳐나고 자아가 그것을 담거나 해석할 만큼 강하지 않으면 결과는 종종 분열, 해리 또는 영적 광기로 나타난다. 신들과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지만 내면에서 우는 아이의 소리를 무시하게 된다. 우주의 패턴을 보지만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친구의 얼굴과의 연결을 잃어버린다. 잊혀지는 것은 바로 간단한 구원의 진리다. 영혼은 추상 속이 아니라 구현 속에 산다. 내향적 직관의 본질은 감각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꿈, 아이디어, 인상, 예감 속을 꿰뚫는 보이지 않는 실을 찾으며 내부로 향한다. 그러나 융은 정신의 세계는 물질과 반대되지 않고 물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관적인 내향성 인물의 과제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고 추가된 시각의 부담을 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천국과 땅, 영혼과 몸, 직관과 구조라는 반대의 긴장을 통해 자아가 나타난다. 융이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한 은유 중 하나는 온전함을 상징하는 신성한 원, 만다라의 이미지였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종종 꿈이나 몽상 중에 그런 만다라를 엿보게 된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깊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신호이며 정신적 균형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내향인이 상징 자체의 사랑에 빠져 여정을 지도를 착각하는 위험이 있다. 그들은 삶을 신비로운 언어나 원형적 다이어그램 또는 영적 실천으로 장식할 수 있으나 정작 이 도구들이 촉발하도록 의도된 내면의 변화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융의 도전은 명확했다. 상징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상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전해진다는 것은 온전함이 포함하는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속에는 괴이함, 수치스러움, 상처받은 것까지 포함된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갈등을 피하고 인상과 형이상학적 추상의 부드러운 영역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융이 가르쳤듯이 개별화라는 과정은 고통 없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영적, 그리고 심리적 도가니다. 아버지의 상처와 어머니의 복합체, 승인에 대한 갈망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 의미에 대한 갈증과 허무에 대한 공포를 마주해야 한다.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범주가 아니다. 그것들은 영혼 내에 살아있는 경험이며 내면의 정직함을 통해 대사되어야 한다. 직관적인 내향인의 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자주 오해받는다는 점, 심지어 스스로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종종 단편적일 수 있으며 그들의 아이디어는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들의 비전은 너무 거대하여 말로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낯선 이방인처럼 느낄 수 있다. 융은 이러한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또한 다름으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했고 다른 이들이 부정하는 층위를 감지하며 들어주는 이가 없는 진실을 말하고자 갈망했다. 그는 외로움이 주위에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전달할 수 없는 데서 온다고 썼다. 이것이 직관적인 내향인의 고요한 고난이다. 단순히 그들이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것을 종종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융은 자기 연민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미를 제공했다. 그는 이러한 다른 점에서 오는 짐이 종종 소명의 표시라고 가르쳤다. 타자성의 상처는 전체성을 향한 부름이다. 소외감은 비전의 선물로 열릴 수 있다. 신비한 아이는 치유자가 되고 부적응자는 신비가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 상처를 도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만 가능하다. 직관적인 내향인이 그들의 고통을 저주가 아닌 용광로로 받아들일 용기를 낼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직관적인 내향형은 미묘한 현실에 민감하여 주변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월감으로 굳어지고 우월감은 성장의 적이 됩니다. 융은 영혼의 진정한 작업이 외부의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광대함 앞에 무릎 꿇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아를 만지는 것은 자아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녹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입문한 직관적인 내향형은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겸손해질지라도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향형은 심리의 깊은 역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쫓는 빛이 종종 피하려고 했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탈출이 아니라 항복 속에서 가장 명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과제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직관적임이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민감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직관은 개인적 중요성을 찾는 길이 아니라 봉사의 도구로 변모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치유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치유되고 있으므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닌 원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 반전합니다. 직관적인 내향형은 오래된 상처, 오래된 꿈, 오래된 실수를 다시 떠올릴 수도 있지만 매번 더 깊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 반복은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화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용기와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시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개별화의 여정은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잡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융의 경고는 결국 변장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직관적인 내향형들 속에서 그들 자신뿐 아니라 문화에도 변화를 일으킬 씨앗을 보았습니다. 속도, 표면, 그리고 스펙터클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깊은 비전을 가진 이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성숙해야 하며 통합되어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위험은 그들이 너무 직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관을 완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내향형은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리, 전형과 현실 사이, 고독과 관계 사이, 침묵과 말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미스터리를 해독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거창한 선언이 아닌 존재, 정직, 그리고 진실성을 통해 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물은 진정한 것이지만 얻게 되고 갈고 닦여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길은 길다. 지도는 드물고 동반자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융은 영혼이 자체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것을 자아라 부르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다시 이끄는 심리의 자기 조직 원리라고 했다. 만약 직관적인 내향형이 일시적인 자아의 목소리나 처리되지 않은 상처의 투영이 아닌 자아의 조용한 중력에 따른다면 그들의 길은 비록 좁지만 성스러워진다. 최종 깨달음은 다음과 같다. 직관적인 내향형은 삶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꿈은 우회로가 아니다. 그것은 지침이다. 그들의 고독은 회피가 아니다. 그것은 태중이다. 그들의 민감함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조율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겸손, 규율, 연결에 기반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으로 변한다. 융의 어둡던 경고는 또한 빛으로의 초대다. 깊이를 감행하는 자는 돌아올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비전을 가진 자는 또한 설거지를 해야 한다.
천사와 대화하는 자는 또한 지구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따르는 직관적인 내향형은 희귀한 존재가 된다. 단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이 된다. 그리고 융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형이라고 말할 것이다. 융의 정신 속에서 직관적인 내향인으로 사는 것은 모순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내면으로 끌리지만 외부로 돌아가야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그들 사이에서 우월함 없이 걷도록 요구받는다. 당신은 비전, 원형, 깊은 곳에서의 속삭임을 지니고 있지만 당신의 성숙함의 시험은 얼마나 많이 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 융은 단순히 상징을 숙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았다. 그는 변화를 통해 그 상징이 된 사람들을 존경했다. 그는 종종 아이가 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의 사라지지 않은 삶이라고 썼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자신만의 사라지지 않은 잠재력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의 잠재력을 지니는 유사한 짐을 진다. 그들은 조상의 고통, 문화적 트라우마, 영적인 갈망을 느낀다. 그들은 말하지 않은 슬픔과 주어지지 않은 선물의 그릇이다. 이것이 많은 직관적인 내향인들이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이유이다. 그들은 결코 자신만의 짐이 아니었던 정신적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그들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들은 내면의 세계와 의식적으로 자비롭게 통합을 위한 헌신으로 결합하기를 감히 한다면 변형을 위한 연금술적 그릇이 될 수 있다. 융에게 통합은 완벽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모순, 내적 갈등의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과 특히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입니다. 직감적인 내향형에게 이것은 종종 신체, 평범함, 사회적 측면, 시간적인 것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맞지 않는 세상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을 항상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명확히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눈먼 것이 아니라 직감적인 내향형이 종종 복잡성 뒤에 숨기 때문입니다. 융은 내향형의 그림자가 외향형의 그것보다 더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내향형의 삶은 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왜곡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미지로 자신을 가꿀 수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합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 작업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내향형은 자신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도 진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목소리는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재했음을 말해주는 친구를 통해 다가온다. 때로는 원형이 환상이 아니라 회피된 책임 속에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융의 심리학은 깊이 해방적이다. 그는 직관적인 내향형이 다른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선물을 소멸시키거나 통찰을 부정하거나 외향적인 가면을 쓰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들이 성숙하길, 그들의 선물이 시험되고 정제되고 유용하게 되기를 요구한다. 융의 관점에서는 영혼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된 유산이다. 개별화하는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치유에 기여한다. 직관적인 내향형은 단지 자신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무언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일까? 꿈이 당신에게 물러나라고 말했을 때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일기 속으로 도피하는 대신 파트너의 불만을 듣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마도
자신의 신비로운 경험을 예술, 교육, 봉사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으며, 비록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내면의 비전과 세상의 준비 사이의 간극을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창조하고 사랑하고 여전히 자아, 존재의 핵심에 있는 방대한 지성이 균열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융은 자아를 개별화의 목표이자 원천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자아도 성격도 우리가 집착하는 역할과 특성의 집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의 것을 잡아주는 중심이며 모든 사람 내면의 신성한 전체성의 불꽃입니다. 직관적인 내향인에게 자아는 종종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는 영원한 나무의 꿈, 불 속의 원, 산길의 신비한 안내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이미지들은 당신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깨우고 책임으로 불러들이며 당신의 직관이 사치가 아닌 소명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융의 마지막 경고를 단 하나의 진리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재능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통합 없이 내면만으로 돌려진 직관은 미로가 되고, 구현되지 않은 비전은 환상이 됩니다. 절제되지 않은 깊이는 해리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겸손, 용기, 사랑과 함께 가지고 갈 때 이러한 동일한 재능은 약이 됩니다. 직관적인 내향인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영혼의 안내자가 됩니다. 단순한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직관적인 내향인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스스로 질문이 되는 순간입니다. 외부 세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차라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내면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의 구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융이 경고했던 직관적인 내향형 중 하나인가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독의 동굴에 불을 붙여 당신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음을 상기시키는 불빛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물을 지탱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천천히 일어서세요. 부드럽게 걸으세요. 깊게 들으세요. 세상은 당신이 지닌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만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목표는 당신의 영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